일단 좀 질문을 좀 먼저 직무대행께 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이 벌어진 이 사태가 난동이 맞습니까? 폭동이 맞습니까? 뭐 다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 혹시 난동이라고 경찰에서 얘기를 하셨나요? 뭐 저희들은 먼저 규정 짓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언론이나 뭐 특정 이런 언론에 특히 연합뉴스 이런 데서는 결코 폭동이란 말은 쓰지 않고 난동이라고만 쓰는데 그 이유를 그쪽에서 제가 제공한 건 아니죠? 내밀한 사정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난동이라 하면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개인이 기물 따위를 부수거나 무질서하게 행동을 하는 것을 난동이라고 한답니다. 개인이. 그래서 기내 난동, 흉기 난동 이렇게 개인이 하는 형태를 물론 그 안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한 건 개인이 한 건데 그래서 이것을 규정짓는 용어가 있어요. 집단적 폭력행위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로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폭동 이렇게 폭동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의원님들도 포함해서 모두 난동이 아니라 폭동, 이번 사태는 명백하게 폭동임을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이건 12월 4일 비상계엄 국회 상황입니다. 미리 준비한 듯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이거는 선관위 당일날 선관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시는 대로 어저께 있었던 폭동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에 없었던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헌법기관인 국회를 유린하고요. 그 다음에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침탈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꿈도 꾸지 못했었던 서부지법을 폭동하고 침탈을 하는 이런 행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헌법기관을 폭력으로 유린한 점, 이게 내란이 지속되는 것이고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서부터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둔하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나 이 폭력배들을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 그런 어떠한 발언도 이거는 공화국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지금까지 있었던 1차 내란, 2차 내란, 3차 내란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두 번째는 정부 조치가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을 좀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으로부터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돼서 지시받은 게 있습니까 따로? 오전에 서부지법 불법 폭력 관련해서 오전 몇 시쯤에 받았습니까? 뭐 시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나지 않는데요. 지시사항으로 내려왔고요. 시간이 오전에 폭력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아닙니다. 그 18일 오전. 그러니까 한참 끝나고 나서 시작하기 전에 맞지? 11시쯤. 11시쯤에 오고 그리고 새벽 3시부터 이 행위가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때는 안 오셨죠? 네. 그리고 19일 오전쯤 돼서 그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이거는 하나마나한 얘기 같은 이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최상목 직무대행이 지금 누구 편인가? 폭력배들의 편인가? 내란범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발언들을 자꾸 하고요. 세 번째는 이러다 보니까 그 판사의 자택 주소 및 자녀 상황을 공개를 하거나 차은경 판사 너는 오늘 집에 못 가라고 올리거나 혹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및 살해 및 폭행 위협을 가하거나 사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하거나 또는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 방송인 판사들에 대한 살해 위협도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수사하실 건가요?
예, 저희들이 불법이 확인되는 대로 사안에 대해서 지금 온라인에서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 사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에 대해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조치를 좀 해줄 것을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금 이런 내란 동조 세력의 내란에 대한 선전선동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백골단을 출입시키고 기자회견을 연 김민전 의원은 마치 이런 사태를 추동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일까요? 국회까지 와서 폭력을 행사할 백골단을 기자회견을 하게 하고 출범을 시키는 게 이게 사전에 뭔가 꿍꿍이가 있지 않고서야 이랬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정광훈이란 자는 국민의 저항권을 끄집어내서 윤석열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온다고 큰소리치기도 했고요. 윤상현은 법원의 담을 넘은 자들에 대해서 곧 훈방될 것이다. 침탈은 괜찮다는 얘기죠.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저는. 그리고 일부 유튜버들은 법원 침탈하는 폭동을 애국자로 둔갑시키고 경찰 시위대에 폭력을 주장하면서 폭동을 왜곡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뭐 성전에 참전하는 십자군 이렇게 폭동을 선동하는 발언을 한 정치인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낱낱하게 이 폭동 사태에 대해서 이 선전선동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미 이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얘기됐습니다만 부정선거에 대한 믿음이 윤석열 씨가 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계엄 조치까지 내리는 이런 폭거를 저질렀어요. 이런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몇 년 전 불법 조업을 하다가 체포된 중국 선원 사진들도 돌고요. 그 다음에 그 대원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진급교육을 받았다면서 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선관위 그 사무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수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저희들이 수사 필요성이 있다면 뭐 단서가 확보되는 대로 적극 수사. 지금 이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짜 뉴스 때문에. 그리고 선관위 중국 해커설이 계속 돌고. 네, 정리해 주시죠. 지원설이 계속 돌고 미군이 개입해서 언젠가는 살려줄 것이라는 가짜 뉴스가 선관위 투표 조작설이 지금도 행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경찰이 단속하지 않으면 누가 단속하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보고받지를 않았는데요. 하여튼 갑작 보고를 안 받았다고요? 뭐 선관 뭐 미군 개입설 뭐 이런 거를 일일이 다 저한테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것 자, 가짜뉴스 전반에 대해서 추가 수사 사항, 질의해 주시죠. 하여튼 뭐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리 의원님.